도시를 만듭니다.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며 문화가 공존하는 자족 도시. GH가 만들어갑니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중심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창업과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GH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창업과 산업 생태계를 만듭니다. 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아내는 곳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GH가 편안하고 따뜻한 집을 만듭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격, 고품질 주택을 만들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위한 따뜻한 주거 복지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하남, 과천, 고양, 안산, 용인 플랫폼 시티까지 GH가 3기 신도시와 함께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더 굿 디벨로퍼 GH. 도시는 우리의 삶터입니다. 도시는 삶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GH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듭니다.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며 문화가 공존하는 자족 도시. GH가 만들어갑니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중심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창업과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GH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창업과 산업 생태계를 만듭니다. 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아내는 곳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GH가 편안하고 따뜻한 집을 만듭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격, 고품질 주택을 만들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위한 따뜻한 주거 복지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하남, 과천, 고양, 안산, 용인 플랫폼 시티까지 GH가 3기 신도시와 함께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더 굿 디벨로퍼 GH. 도시는 우리의 삶터입니다. 도시는 삶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GH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듭니다.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며 문화가 공존하는 자족 도시. GH가 만들어갑니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중심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창업과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GH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창업과 산업 생태계를 만듭니다. 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아내는 곳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GH가
편안하고 따뜻한 집을 만듭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격, 고품질 주택을 만들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위한 따뜻한 주거 복지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하남, 과천, 고양, 안산, 용인 플랫폼 시티까지 GH가 3기 신도시와 함께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더 굿 디벨로퍼 GH. 예, 영상 꺼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4시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고양 원당 6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제3차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 원당 67구역 공공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정비사업부 한창옥 과장입니다. 바쁘신 생업 중에도 이렇게 현장에 직접 참석해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 영상으로도 참석해 주시고 있는 모든 주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8월 9일 날 2차 주민설명회를 덕양구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근본 설명회 진행 순서도 지난번과 같이 사업계획안 설명을 마치면 궁금하신 주민분들을 위해서 전문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설명회와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설명회는 비법정 사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 제고와 우리 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 계획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마련된 자리로서 향후 관계기관 협의나 인허가 과정에 따라서 계획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근본 설명회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직접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유튜브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후 약 일주일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설명회 진행 중에는 절대 정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는 중앙 뒷좌석 부근 주민분들께서는 소음 발생에 더욱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본 설명회 진행 시간은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오후 5시 10분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김화일 정비사업부장을 모시고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 정비사업처 김하일 부장입니다. 지난 8월 2차 설명회에 이어 고양 원당 6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제3차 주민설명회를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는 사업 추진 방안 향후 계획의 순이고 오늘은 공공재개발에 대한 개요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설계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년 5월에 국토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를 하여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인센티브 부여, 분양가 상한제 제외,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 등을 골자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하였고 20년 12월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제안 공모를 통해서 21년 7월 광명, 화성, 고양 등 총 3개 구역에 가해서 저희 GH공사에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하였습니다. 22년 4월 비대면 온라인으로 주민설명회 1차를 개최하였고 23년 8월, 지난 8월에 주민설명회 2차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주민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덕양구 성사동 486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6만 2천 제곱미터, 1종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당 재정비 촉진 지구가 있고 원당 6.7구역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원당 4구역 주택 개발 지구가 앞에 있고 최근에 원당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당역이 되겠습니다. 네. 2차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원당 역세권 관련 주요 계획 방향입니다. 원당 역세권과 연계하고 단순 주거 위주의 베드타운이 아니라 주거, 상업, 업무기관이 융합된 미래 도시 트렌드 반영을 위해서 고밀도 복합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적극적인 용도 지역 상향이 필요하고 특별 건축 계획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에 따른 추가 이익은 공공기여를 통해 공간 복지 향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비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보고안에서 말씀드린 2종 300% 준주거 지역 450%로 계획했던 경기도의회 보고안에서 저희가 계속 디벨롭한 사업 계획 아닙니다. 최종으로 3종 360%, 준주거 456%로 계획하였고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사항은 용도 지역을 주거 지역이 2종 1반에서 3종 1반으로 상향시켰고 준주거 그러니까 주상복합 용지를 확대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상복합 용지가 좀 더 늘어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원 녹지를 추가로 확보하였고 그 역세권 앞에 업무 용지를 배치하였고 업무 용지는 별도 매각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큰 틀에서 원당 역세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고양시의 의지와 이런 것을 파악한 저희 GH이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안에 대해 건축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상가에서 상가 시설을 했고 준주거 지역 확대와 앞에 있는 업무 용지를 배치하였습니다. 최종 용적률은 455.68%고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45층으로 공동주택 4,000세대 이상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공급 계획안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경기도의회 계획 보고안에 있는 총 세대수 4,110세대에서 사업계획안 4,261세대, 전체 세대수가 한 150여 세대가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일반 분양 세대수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늘어난 세대수를 통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임대주택 배치 계획도 변경되었습니다. 비례율 검토입니다. 비례율은 103.8%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 비용이 고려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회 보고안은 지난 경기도의회 보고안은 106%로 당시 기부 체납 관련 의견이 진행되지 않아서 기부 체납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기부 체납을 현재 시점에서 고려 시에 92.9%로 확인되었습니다. 추정 분담금입니다. 추정 분담금은 전용 84, 그러니까 30평대 기준으로 약 4억 5천만 원 정도로 부담이 예상되며 권리가액은 2억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권리가액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의 그 토지의 평균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례율 분담금 등은 상기 모든 수치는 정비구역 지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계획 아닙니다. 건축계획 아니고 조감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준주거를 배치하였고, 그다음에 여기 좀 가렸는데 그 업무지구를 배치하였습니다. 여기는 여기 뒤에 있는 두 동이 업무지구인데 설계한 것은 아니고 요걸 토지 매각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당 삼성 내면 아파트가 앞뒤에 있고 앞에 4구역 주택개발지구가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 사업계획안입니다. 성사초등학교 4구역 그리고 저희 준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다른 각도에서 본 계획안입니다. 여기 원당역이 이쪽에 우측 하단에 배치되어 있고 원당역 앞에 업무지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을 마련했으니까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아까 보신 조감도를 연결해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지구, 준주거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여기가 4구역이고 뒤쪽이 레미안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준주거 지역은 좀 더 고밀 복합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설명회 이후 주민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해 주민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영역 준비가 완료되었고 정비구역 지정 영역이 곧 발주될 예정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영역이 선정되는 시기는 12월 말 1월 초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용역이 선정이 되면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동의서 진구를 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고양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함과 동시에 그 안에 대한 서로의 그 교환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수립 및 동의서 진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업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궁금사항이 있으신 주민분들을 위해서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분들이 앉으실 의자와 책상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약 3분 동안만 잠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현장 객석으로부터 질의사항을 받고 이해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각 분야별 전문가 3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분야 김하일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 분야 정정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임상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참석해 주신 강무진 평가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하셨고 감정평가 관련 사항은 정비사업 분야 임상규 위원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입니다. 질의 방법은 손을 먼저 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이제 호명을 하면은 그분께서 이제 안내위원이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 간단하게 자기 소개와 더불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 빨간 분, 빨간색 마이크. 네, 세현 아파트 세대주입니다. 들어올 때 보니까 GH 단독 시행 장점 뭐 이런 팜플렛을 주는데 오늘 이 회의에 관계 있는 건지 난 별도로 서로 경쟁하듯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까 그 브리핑에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그게 또 그 안에도 GH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GH 단독하고 지금 공공 재개발 사업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 양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같이 조합이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단체가 2개가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공공 재개발 사업보다는 단독이 좋다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홍보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양쪽으로 이제 양쪽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가 아까 발표자께서 향후 계획 때 설명한 것처럼 저희가 설명이 마치고 나중에 이제 저희랑 파트너 할 수 있는 주민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같이 호흡해서 나가는데 일단 사업 방식은 저희가 단독으로 가도록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단독입니까? 저희는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상 저희가 공동 방식도 있습니다. GH라는 건 뭡니까? 예? GH가 뭡니까? 저희 공공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예. 그리고 이제 법상 공동 방식도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기존에 조합이 다 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된 데에서는 그런 저희 공사와 같은 공공 사업 시행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여기 아직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공동 방식이 아닙니다. 예.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GH 김동원 대표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예?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예. GH 대표 김동원 씨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영문 명칭이 GH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경기주택공사. 예.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그럼 아까 설명할 때 그 마이크를 머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예. 잘 안 들어서 안 들리는데 그거 참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자 저 오른쪽에 저도 빌라에 사는 사람인데요. 예. 저는 이 개발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어디 가서 이주를 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요. 이 개발 시작하게 되면은 네네. 제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이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비사업 분야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비사업 분야의 임상규입니다. 우리 소주님 질문이 향후에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예. 철거에 따라서 이제 거주지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보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관계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 소유주 여러분께는 이주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하고 계신 물건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네네. 봐서는 제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충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 개발을 하게 되면은 약 한 3억 정도가 오히려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돈 없는 사람은 그 어떻게 일단 할 수가 없잖아요. 구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주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주비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이주비 지원은 현재 소유하고 계신 물건에 주택담보대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최대 선생님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최대 지금 70%까지는 대출이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입주하실 때 분담하셔야 되는 분담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있으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게 제가 여기 살고 있는데 이거 여기를 내놓고 제가 대출을 또 받아서 간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로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우선 뭐 절차와 관계 규정을 좀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소유주님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대출 상환 여건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을 따지셔서 추가적으로 분양 신청하실 시점에 어떤 기준점을 좀 낮추신다든가 그런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유 어쨌든 이걸 그냥 내놓고 제가 대출을 받아서 다른 데 가서 살다가 이거 지금 또 제가 볼 때는 이거 여기도 약 3억 원 정도 가까이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계산으로는. 뭐 현재 시점에 보실 때 그럴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그렇죠. 우리가 분양 수익성이 늘어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돼. 예,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현재 시점의 추정치를 이제 보신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발생하는 분양 시점에 대한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을 보셨을 때 향후의 가치성은 월등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참고로 다른 질문자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질문을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맨 뒤에 계신 예, 안녕하세요. 접수했던 김동원이고요. 오늘 이렇게 설명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질문이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이 고양시하고 협의가 충분히 된 건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트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4,110호에서 4,261호로 늘어났는데 예. 그 시트 좀 잠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질문드리려고 하냐면 지난 8월 9일 날 2차 사업 설명회 때 민간 분양이 492세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 노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그때는 84제곱미터가 492로 일반 분양분이었는데 저거 말고 좀 시트 이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저번에는 84제곱미터 일반 분양분이 490이었는데 지금 보면 일반 분양분 84제곱미터는 215로 줄어들고 59하고 49가 늘어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세대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약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이런 조절을 할 때 왜 주민들은 참여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들은 지금 주민들 사업인데 지금 겉으로 볼 때 일반인들이 보면 84제곱미터 492개를 일반 분양하는 거하고 215개 분양하고 작은 거를 분양하는 거하고 세대 수는 늘어나지만 이거는 약간 장난 아닌 장난 같고요. 지금 어저께도 민간재개 또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9일 날 민간 재개발은 종상향이 안 된다고 우리 정경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는 분들이 자꾸만 종상향이 안 되는 거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해서 답을 받았는데, 계속 이렇게 고양시하고 GH가 협의를 해서 민간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아까 앞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분처럼 오늘 가장 핵심 질문입니다. 제가 공공재개발을 접수할 당시에 지분형 주택과 그다음에 저희 어르신들이 자기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접수를 했는데, 지금 지분형 주택은 주인들, 쉽게 말하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몇 개나 지분형 주택에 갈 수 있고, 또 임대주택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개발하고 민간재개발의 차이점이, 지금 주민들께서 자기 분담금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내지는 지분형 주택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으로 지금 공공재개발의 공모가 왔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요약을 하면, 고양시와 협의되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왜 주민이 배제되었는지, 그 사항은 저희 사업 시행 분야에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런 계획이 변경됨에 있어서 세대수가 진짜로 증가됐는지 그 여부와, 민간 재개발 진행했을 때 용도지역 상향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저기 사업계 분야에서 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분형 주택이나 그런 부분들은 정비사업 분야에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사업 시행 분야부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업 시행 분야입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마이크를 좀 가까이. 예. 들리시나요?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이 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뽑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협의는 뭐 작년 22년부터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고양시의 의중을 파악하고, 아까 말씀 고밀도 복합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양시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해서 계획을 반영한 안이고요. 이 안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뭐 몇 세대까지 이렇게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가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협의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완전히 다른 안을 가지고 고양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그거는 협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중을 파악하고 계속 협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파악하고 저희가 맞는 GH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승인권자가 고양시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그 전체 원당역 부근의 개발 계획과 다른 안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데와 같이 교통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해서 이 정도면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또 다른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면 그 부분은 또 협의하고 주민들께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주변 뭐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의도를 파악하고 저희가 설계를 해봤을 때 이 정도면은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 사업계획 분야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 관련에 대한 변경 계획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건축 배치 계획들이 조정이 되는데요. 건축 배치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현재 용적률을
455%까지 상향을 하면서 배치 계획이 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7429평은 저희가 이제 제외하는 검토지만 향후에 주민들께서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서는 원하시는 평형이나 세대수에 맞춰서 건축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민간 재개발 사업에 대한 종상향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2차 설명회 때도 의견을 주셨던 부분을 저희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에 이제 고양 도정 기본계획에서 이미 민간 재개발의 전체적인 고양시의 계획들을 검토를 해서 민간 재개발의 종상향 부분은 1종에서 2종에 대한 상향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인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 상위계획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 사업은 도정기본계획 기준을 원칙으로 준용을 하게 되고요. 공공재개발 사업은 2022년도에 이제 신규로 저희가 그 수도권 공급대책 일환으로 특례사항을 반영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공적주택 확대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종상향에 대한 부분은 공익성 측면을 주 목적으로 해서 고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주신 게 일단은 임대주택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기준이 무주택자여야 해요. 근데 우리 소유주님들께서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주 여러분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세입자분들 중에 무주택 기간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사업구역 내에 세입자로 거주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은 소유자분들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분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로 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같은 법 시행령 70조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조건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25평형 아파트. 25평형 아파트 이하만 지분형 주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기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자가 별도로 정합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 또 충족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25평형 주택 분양 가격이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감정평가 금액보다 높으면 안 돼요.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철거되는 사업구역 내에 철거되는 주택 이외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있고, 세부적으로는 지분형 주택의 공급 방법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결정하도록 시행령상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어떤 분께 공급을 해드릴 겁니다라는 것을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한 분들이 희망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추후에 사업 시행자인 GH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결정을 해서 소유주 여러분께 상세히 좀 안내를 해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공공재개발이 빠르다고 해서 저희 주민분들, 소유자들이 다 지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5년이고 어디서부터가 끝인지 좀, 그러니까 정확히 5년인지, 예, 뭐 그걸 비교해 놨잖아요. 60개월, 120개월. 뭐 GH 브로셔에도 그랬는데 정확히 어디서부터인지, 뭐 주민대표 회의 구성부터인지 아니면 뭐 동의설 진구부터인지, 저희는 좀, 왜냐면 여기 다들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하시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 정확히 5년인지,
예, 좀 대략적인 것 좀 성공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궁금합니다. 예, 그건 그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공공재개발 신속하게 한다고 해서 이제 공공재개발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이제 그렇게 대략적인 이제 민간 재개발 사업이 10년 이상 걸리면 공공재개발은 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거나 했을 때 대략적으로 5년이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안내된 사항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이제 인용해서 저희가 그렇게 안내해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5년이니 10년이니 그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정비구역 지정 때부터 시작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저희가 직접 이제 공공재개발하고 있는 뭐 다른 사업구역보다도 사실 고양 원당구역이 조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뭐 이 자리를 비워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좀 더 빨리 드셔야죠.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와 함께 좀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창아파트 3동 사는 주민입니다. 이제 이런 자리 만드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아무리 좋은 안이 있더라도 장기도 훈수하는 사람이 잘 보인다고 참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게 보고 있는 게 이쪽 재개발하는 단체가 3개입니다. 지금 조합장 위원장들이 가칭이지만은 이분들이 서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이상 한 치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3개 있는 조합 가칭이지만은 조합분들 3분 이렇게 모아놓고 당신들 정견이 뭐냐? 엉뚱한 얘기, 가구 없는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민간을 할 수 있다. 그럼 더 좋다. 여기 현혹된 분들이 있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주민들 앞에서 다음에 올 때는 조합장 3분만 질문을 해가지고 틀리게 얘기하는 단체는 배제시키고 아니라는 것을 경기주택공사에서 지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처럼 조합이 3개가 난립하면은 사업 추진 안 됩니다. 이거. 그 조합 3개 단체를 불러놓고 이분들이 경기주택공사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기다 아니다를 주민들 앞에서 명확히 구분을 지어지지 않으면은 사업 한 치도 못 갑니다. 민간 개발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축에서 하면은 안 된다는 논리, 법적 요지를 주민들 앞에 고지를 해주고 이 단체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명확히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이것도 제가 실무자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답변하고 더 추가적인 질문은 뭐 저희 전문위원께서 더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앞서도 왜 고양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왜 주민들이 왜 배제되었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과제들을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다른 사업지구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여기 앞서서 설명해드렸지만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주민준비위원회라는 걸 발족을 합니다. 그게 이제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단체를 만들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금전적인 지원도 하면서 같이 이제 협업해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이렇게 주민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아까도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3군데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서 이제 공고를 하게 되면 각자의 이제 그 포션이 있기 통상적으로 준비위원회 하실 때는 저희가 50% 이상 주민의 과반수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그분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하는데요. 여기 아까 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이렇게 주민준비위원회 구성 공고를 안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왕이면 그 단체들이 왜 그러냐면 그 각각의 단체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50% 구성 동의한다라고 해서 공지를 하면 계속해서 시간만 길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도 일전에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좀 그런 좀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아까도 향후 계획 때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그 선생님 말씀하신 그 3개 단체나 이렇게 해서 다시 뭐 따로따로도 만나고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도 만남의 자리 주민 간담회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렇게 주민준비위원회도 구성해서 이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더 답변하시려면 사업 시행 분야. 예. 제가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난 제가 7월 말인가 8월 초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간담회를 한번 했고요.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나 저희 회사의 뭐 처장님이나 생각은 이렇게 뭐 세계 뭐 단체가 이제 얼마를 지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3분의 1이라고 치면 33%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약간의 허물이 있더라도 서로가 손을 잡고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맞다, 클르다, 뭐 질문해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틀린 사람이 있고 맞은 사람이 있는 그 답이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많은 조합들이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그러는 바람에 시간이 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저희가 정비국 지정 용역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동의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앞에 아까 말씀하신 간담회를 또 할 거고요. 그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저희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으면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그게 뭐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저희가 뭐 승인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어떤 판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다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저희가 승인권자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뭐 400%든 뭐 500%든 계속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용적률이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도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이기 때문에 좀 더 사업하기 편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민간이 그렇게 가져온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뭐 시나 승인권자가 더 승인권자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공공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 그런 뭐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승인권자 아니기 때문에 뭐 민간으로 하면 안 된다, 뭐 400%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정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기 뒤에 서 계신 분. 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제 미도 소유주 이승만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투정법 신설에 대한 50조 2 통합 심의에 대해서 지금 시행령까지 나온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좀 통합 심의를 하게 됨으로써 기간이 많이 단축되니까요.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설명회 때 이제 기부 체납 때문에 비례율 지난번에 기부 체납을 적용을 안 해서 비례율이 이번엔 적용해서 비례율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기부 체납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아까 뭐 민간이랑 이제 공공이랑 주장하는 분이 민간 쪽에서는 그 용도 지역 변경, 뭐 준주거까지 상향이 가능하다는데 지금 GH에서 얘기하는 아까 용적률 450%까지 올릴 수 있는 그 법적인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용 파악으로는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그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될 그 법령 개정안에 따라서 통합심의 그거를 적용해서 진행할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 기부채납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랑, 세 번째는 민간과 공공 재개발에 시행함에 있어서 용도지역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비교해서 좀 설명해 달라는 사항이잖아요. 첫 번째 사업 시행 분야에서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신 다음에 사업계획 분야에서 뭐 아까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 시행 분야에서 하고, 그다음에 뭐 민간이나 공공은 사업계획 분야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먼저 기부 체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당 역세권에 고밀 복합 개발을 하면서 고양시에서 교통 개선 용역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교통 개선 용역에 보면은 고가 그 앞에 있는 고가를 철거를 하고 지하도를 연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비용이 꽤 한 500억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설계안에 보면은 뭐 360%, 456%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 반영했을 때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지금 오늘 설계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저희가 용역을 보고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사업계획 분야에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이어서 저희 용적률 상향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셔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설명드린 사업계획안에는 저희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부분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준주거지역을 해서 원당 역세권, 뭐 도심 재창조 사업과 원당의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공재개발 사업이라 하면은 저희 설명 자료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에 대한 확보 부분과 인허가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들이 충족이 됐을 때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법 저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 4 2항에 따라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계획이 수립했을 경우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사업계획들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사업계획들이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GH 사업 시행자와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방향을 보고 드린 내용이었기 때문에 도정기본계획 말씀드린 101조 상 특례 규정의 도정기본계획은 정비계획, 현재 공공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도정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사항들도 같이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 부분의 종상향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부분들은 공공기여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간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부분도 저희가 민간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기반시설률이 저희가 열악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확보를 해주면서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해준다는 목적이 재개발 사업의 취지입니다. 민간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주택에 대한 확보 비율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원칙 12%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이후에 기반시설 부분들을 일부 기여를 하게 되면 일부에 대한 부분은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지만, 용적률을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그 조건 때문에 용적률 상향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가장 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차이 부분이 주민들을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과 공공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요 앞에 분. 예, 여기요.
갈색 자켓. 네? 네. 저 앞에서 먼저 했으니까. 네. 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요, 뭘 어떤 거 궁금해서 나갔냐면, 단독주택하고 다세대 주택하고 분양받는 게 똑같습니까? 좀 격을 둡니까? 안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전에는 어떤 얘기 들었냐면요. 단독주택 가진 사람들이 조금 손해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자유민주국가에서 남의 토지를 갖다가 뺏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보고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시사를 하려는 건 그건 남 개인 땅을 갖다가 시사하라 뭐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걸 저 하도 궁금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요. 저희 각 세대에 대한 그 재산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 분야인 감정평가사들이 종전자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됐든 뭐 같은 그 다세대 주택이나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뭐 층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기타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대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렇게 평가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독주택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단독주택이 왜 그러냐면 땅이 더 크기 때문에 뭐 조그만 단독주택도 있을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는 단독주택이 더 땅이 많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단독주택이 무조건 더 평가금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예. 예. 그걸 어떻게 저희 선생님 땅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땅이 크기 때문에 집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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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정비사업 분야에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항상 어디 가나 뭐 말씀드릴 참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소유주님 이제 소유하고 계신 물건 대비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재개발 사업 하실 분 아무도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요. 법에서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물건, 그게 단독주택이 됐던 다세대가 됐던 공동주택이 됐던 그것은 우리 평가법에 따라서 자산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평가하는 시점은 법에서 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게 상대적으로 내가 저평가당했다. 그럼 저평가당했으면 평가한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의견을 또 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항목들을 좀 보시고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평가도 제가 뭐 감정평가사는 아닙니다만 평가도 우리 일방적으로 시세 대비 현저히 낮게 평가하거나 또는 시세 대비 현저히 높게 평가하게 되면 그 평가사들이 또 처벌을 또 받습니다. 이 때문에 의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다. 관계 규정이라든가 우리 비교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시점, 사업 시행인가 고시를 기점으로 한 평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산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뒤에서 두 번째 좀 아주머니. 예. 안녕하세요. 명림 소유주입니다. 저기 보면은 2차 설명회 때 보면은 지식산업센터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업무 지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같은 것인지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그거고요. 두 번째가 지금 용적률이 450%인데 제가 봤을 때는 450% 되다 보니까 너무 좀 집이 많이 지어져가지고 오밀조밀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환경이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거를 좀 질문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게 450% 해야지만 반드시 사업성이 좋은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토지용계획 관련해서 당초에 2차 설명회 때는 지식산업센터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용도지역 그 업무시설 용지로 됐는데 그런 변경사항이 같은 건지 뭐 그런 사항과 그다음에 용적률 456%가 적정한 건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분야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업무시설 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의 상업시설들 보시면 상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사무실도 있고 뭐 일반적인 그 근생 시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아니라고 해서 저희 특정 용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업무시설 용지의 복합 용도에 처음 저희 보고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복합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취지하에 그 원당역 주변으로 그 특화 계획을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용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용적률 455% 부분은 사실 주민들 저희 원당 지금 현재 뉴타운 지구 안에 용적률이 258%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저희 고양시에서 허용하는 게 250%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당연히 세대수 밀도가 올라가면 그 조감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좀 당초 저희가 의회 보고 때 드렸던 건축계획 배치 계획안하고 지금 오늘 그 고양시와 협의했던 건축계획안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용적률 배치 계획을 하면서 이제 주거 밀도나 통경축 주민들이 그 공공 외부와 내부의 그런 연결성 부분들 그리고 건축에 대한 외관 특화 계획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축 계획을 통해서 주거 환경에 열악한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을 해서 향후에 사업 시행 인가 시에 확정되는 건축 심의 때 그 부분들을 확정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극적인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이쪽 앞에 선생님. 네, 제가 중간에 와서 들었는데 이제 아까 기부채납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까 지금 고가철도 하는 거 지금 500억 정도 든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용적률 상한율 공공을 하면서 갖고 오면서 그 기부채납 지금 저희가 뭐 실제 지분율이 저희는 작아요. 5평, 6평 이런 데에다가 과연 저희가 500억이라는 돈을 기부채납을 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꼭 그 기부채납을 해야만 이 개발을 할 수 있는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뭐 선거 때나 이렇게 물어본 거 그거 항상 저희가 그 고가철도는 시에다가 없애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거였는데 하필이면 왜 저희한테 그거를 분가를 시키는지 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저희가 저희 재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500억이 그냥 나온 500억이지 막상 하면 지하철도 뚫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걸 저희가 하면서 기부채납까지 하면서 저희가 꼭 이거를 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이 이 자리에서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부 채납 관련된 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분야에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뭐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500억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500억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고밀 복합 개발이 용적률이 상향된 상태인데 그 상태를 기부 채납 없이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마 누가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공공이 아니라 누가 해도 그렇게 상향을 시키는 거는 뭐 많이 불가능하다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 채납을 안 하고 용적률을 낮추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요구하는 바가 있고 생각하시는 게 있고 원당역에 대해 생각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를 그런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주면서
그런 체납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한다 안 한다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수없이 얘기를 뭐 작년 22년부터 쭉 말씀을 드려오면서 말씀드렸던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선택의 문제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듯이 시의 승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구역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뭐 저희 보고 왜 늦게 하냐 뭐 여러 개 뭐 무슨 협의를 계속하냐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빨리 하고 싶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예, 저기. 저 미도 소유주인데요. 이거 좀 너무 이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6구역이랑 7구역이 각각 개발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같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는 이게 6구역에 소유하는 집이 하나 있고 7구역에 하나 있으면 이게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요럴 경우에 그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분양권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정비사업 분야에서. 우리가 예전에 뉴타운 사업 하셨을 때는 6구역과 7구역이라는 구역을 나눠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6구역 소유주님, 7구역 소유주님이라고 이제 칭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하나의 구역으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구역과 7구역이 하나예요. 하나의 사업 구역 내에 우리 소유주님께서는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주택은 1주택 공급이 원칙이고요. 따라서 이제 뭐 소유권이라든가 또는 여러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소유주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소유 형태라든가 또는 소유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분양 기준이 조금 차등은 있어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현행 법상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지난 2차 설명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뉴타운 당시에 재정비 촉진지구였을 때 6구역과 7구역이라는 명칭을 썼었고 주민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6, 7구역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6구역과 7구역이 각각 개발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중에 이제 주민준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면서 구역 지정될 때는 주민들한테 이제 공모를 통해서는 새롭게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6, 7구역 하니까 각각의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있어서 아마 나중에는 뭐 이렇게 이름을 서로 별도로 한다거나 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은 6, 7구역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사업구역이나 하나의 사업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각각 있더라도 그건 두 개 각각이 합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구역이 아닙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기 마스크 쓰신 분 선생님. 이렇게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시고 이렇게 추진 위원들께도 수고가 많다고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사는 분들이 물론 아주 잘 사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조금 덜 저기 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몇십 년 전부터 내려온 일이지만은 뭐 재개발을 하고 어쩌고 그런다 그러면은 속된 말로 여기서 쫓겨난다는 말만 나와요. 예. 내 고향을 버리고 타지로 쫓겨난다. 그러한 선입관들이 있고 사실이 또 그랬었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개발을 하게 되면은 뭐 45층까지 올라가고 어쩌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아까도 좀 말씀을 하시는데 몇 평 이하는 여기보다 적고 여기보다 이것보다 또 좀 적고 이런 식으로 분양가를 얘기를 하시면은 믿음이 하나도 안 가요. 예.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는 대답을 해 주셔야지 여기보다 여기가 낮췄고 이놈보다 이놈이 낮췄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그 말 맞다나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업자 측에서도 그 돈을 많이 남겼다기보다도 남은 돈으로 이 몇 평 이하, 말하자면 여기가 거의 한 20, 30평 이하일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어느 정도 아주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해주겠다. 이러한 확증적인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보다가 조금 낮췄고 요놈보다는 조금 낮췄고 뭐 26평, 25평 이하는 뭐 몇 평보다 조금 낮췄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물론 낮췄죠. 30평짜리보다 20평짜리가 훨씬 낮췄죠.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안 가요. 예.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전부 동의서를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받으셔야 한다고 그러는데, 동의서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내 집을 그냥 저기 하고 나는 떠나느냐, 아니면은 내 자본에 조금만 투자하고 여기에서 살 수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실한, 막 95% 이상 확실한 저 데이터를 이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시면은 동의서 받는데도 엄청 수월하고 내일이라도 동의서 다 해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실성이 있는 그 조기를 여기 주민들한테 심어 주세요. 그래야지 뭐가 되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누가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비사업분야 감사합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예, 어렵네요. 예. 믿음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재개발 사업이 그래요. 지금 우리 사업 초기도 사실상 시작이 안 됐어요. 예, 왜냐하면 이 구조가 우리 사전에 여러분 소지하고 계신 자산이 얼마고 향후에 우리가 몇 평형이 분양가가 얼마고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분양가 먼저 얘기해 보죠. 분양가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일단 설계가 확정이 돼야 돼요. 우리 설계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설계 언제 확정되면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어야 된 후에 아까 통합심의 말씀하셨죠. 통합심의 할 때 그 내용이 건축 그리고 건축이 이제 설계 부분이죠. 환경, 경관, 뭐 구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심의로서 설계를 확정을 해요. 그게 건축심의입니다. 설계가 확정되어 걸 가지고 그때도 여러분께는 사실상 몇 평형이 얼마입니다라고까지 알려드리기는 추정치예요. 지금도 아까 화면 보셨다시피 뭐 25평에 얼마입니다. 이거 추정치입니다. 확정된 금액 아니고요. 그럼 분양가가 언제 결정되느냐? 분양 신청 만료일을 기점으로 종후 향후에 설계가 확정된 금액의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분양 신청이 만료된 기일을 기점으로. 예. 그 분양 신청이 되려면 설계가 확정이 되겠죠. 설계 확정된 걸 가지고 분양 신청이 끝나고 나면 분양가를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유주분들은 평가한 금액, 그렇죠? 평가한 금액에서 뭐 몇 퍼센트 하락 예컨대 뭐 80%, 조합 분양가는 80%, 일반 분양가는 평가 금액 그대로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 평가한 금액은 조합원 분양가 또는 일반 분양가는 그거에 뭐 120%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지금 단계에 분양가를 확정할 수 있느냐? 그 누구도 확정할 수 없어요.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보신 것도 추정치일 뿐이고 그럼 설계 확정할 때 우리 소유주분들 뭐 이제 향후에 GH에서 사업 시행자에서 진행을 할 텐데 어떻게 진행하냐면 보통 우리 소유주님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물건 대비 내가 몇 평형 하고 싶습니다라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향후에 대한 신축 설계를 만들게 돼요. 그때는 설계사가 있겠죠. 지금은 설계사가 없어요. 계략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평형대를 올렸을 때 대략 몇천 세대가 몇 평형이 몇백 세대, 몇 평형이 몇백 세대 정도의 계획이 생기겠다라는 추정치를 가지고 보여드린 거고, 향후에 토지 이용 계획 결정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설계를 만들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고, 설계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우리 소유주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확정된 설계안을 만들 거고요. 설계안을 만들고 난 이후에 분양 신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서 분양 신청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분양가를 얼마에 책정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는 100%의 믿음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많은 믿음을 드리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부연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지금 보여드렸던 화면 지금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이 보시는 화면에 우리 84가 우리 30평형대죠. 35평형. 59가 25평형. 대략적인 분양가 보시게 되면은 59가 4억 6천. 그죠? 그리고 35평형이 6억 5천. 현재 기준으로 한 추정치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분양 신청이 만료된 시점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종구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저 금액은 월등히 더 높아질 거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 어떤 그 부동산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책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등히 그 금액은 높아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높아진 금액으로 조합원들, 우리 소유주분들 입주를 해야 되느냐, 분양을 받아야 되느냐, 사실상 그것은 아니에요. 수익성이 높아지게 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은 감소가 되죠. 예, 수익성이 높아지면 조합원의 부담은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는 것을 확보해서 우리가 어쨌든 분양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금액들이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조합원들, 우리 소유주분들은 현재 책정된 종후 감정평가의 금액의 80%, 85%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겠죠.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이 설명회를 오늘뿐만 아니고 지금 몇 차례 했죠. 지금 3차례인가요? 향후에 우리 진행하면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하는 시점에도 몇 차례 우리 같이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예,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보여드린 내용은 계략적인 사업의 가능 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 될 건지 도저히 안 될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추정치이고요. 과연 이게 사업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세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하고 올해 하반기 시세 틀리듯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추정치 갖고서 된다는 데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시세 안에 들어오겠다고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분양 부분이 그러니까 내 집의 감정 평가도 중요하지만 일반 분양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지금 벌써 한 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 그냥 끝내면 아쉬울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분 꼭 이번에 질문을 꼭 해야겠다는 분 있으시면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7구역 주민입니다. 지난번 2차 설명회 때도 갔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7구역 주민 상대로 일반 재건축 허가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70%를 받았다고 내가 그날 얘기를 했어요. 그럼 70%를 받으시면 손 뗀다고 얘기했죠? 그날 분명히 얘기했죠? 70%를 받으시면 손 띄었다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행동이 뭐 하는 겁니까? 주민을 오롱하는 거예요?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쪽에서 마이크에다 얘기하고 내가 마이크 들고 얘기를 했잖아요. 70%를 받았다 했더니 70%를 받으시면 손 띄었다고.
그러면 손 떼어야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때 그런 말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까도 녹음한 거 틀어줄까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선생님께서 뭐 7구역에 뭐 민간재개발 하는 걸 왜 제재 안 않고 그러냐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되면서 공식적으로 네. 거기에서 마이크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거를 인정을 하고 해야지. 예? 그때는 그 자리에서는 70%를 받았으면 손 띄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많은 상태에서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 2년 동안에 70% 지금 75% 받았고 80%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11월 달에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 받아도 20%야. 20% 가지고는 죽어도 못 하는 거야. 주민들 지금 핀만 빼는 거지.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고양시장이 바보예요? 지금 공공개발 추진해갔다고 서류 받으러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이 주범부터 잡범까지 고양시장 물러가라고 머리띠 대고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양시장이 바보요? 거기에 해주겠어?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민간재개발 하면 뭐 거기서 알아서 추진하면 되는 거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70%를 받으시면 손 띄웠다고 그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정확한 거는 선생님이 70% 거뒀으면 저희가 아마 공공재개발 하겠다라고 동의서를 진국을 하면은 저희도 사업 시행해야 되려면 3분의 2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70% 받았으면 저희도 못 거둘 거예요. 하지 말고 예. 우리는 우리대로 할 테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능력과 타셔. 그러니까 저희도 확인을 해보고 동의서 진구해보고 다들 주민들께서 민간재개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서로 시간 끌면은 주민들은 언제 새집져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75%를 6구역은 몰라. 7구역은 75%를 민간 개발로 하는 걸로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각자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예. 잡음 놓지 말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왜 잡음 넣어? 그냥 알겠습니다. 서로 존중해 주시고요. 잡음 놓고 있어. 존중해 주시고 얘기 말씀 마저 듣고 제가 할 말이 있으면은 그러세요. 난 잡음 넣어. 아니 아무튼 예. 저기 질문은 저희한테 해주시면 되고요. 아직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따로 저희 끝나고 따로 한번 얘기하시죠. 네, 여러 사람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여러분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됐든 마찬가지고요. 예. 아니 선생님 죄송해요. 아까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준비위원회도 만들고 하면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야지 주민들 원하는 명칭으로 바꾸던가 그건 추후에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고양 원당 679역 공공재개발 사업 제3차 주민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부터 도시는 우리의 삶터입니다. 도시는 삶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GH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듭니다.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며 문화가 공존하는 자족도시. GH가 만들어갑니다.